보쌤의 후다닥 세계사 시즌 1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진한 제국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진나라와 한나라 시기 황제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그 전국시대에는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그러한 전국시대의 7개의 센 나라, 전국 7웅 중에서 진나라, 서쪽에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진나라의 왕 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진시황은 강력한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부국강병을 달성해서 결국 기원전 221년에 중국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의 호칭 대신에 새로운 호칭을 쓰죠. 이제부터 황제가 시작됐다 해서 시황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황제의 시작이다 이거죠.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는 군연제를 실시합니다. 중앙 집권이 완성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에는 각 나라마다 뭐 화폐라든가 도량형 문자들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통일 왕조가 됐으니 이것 또한 통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화폐나 도량형 문자도 통일합니다. 화폐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요. 여러분 보시면 그 칼 모양에다가 칼 모양의 돈을 새겨놓은 명도전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구 모양을 좀 흉내내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던 포전, 칼 모양의 도전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개미 코 모양이다 생각해가지고 뭐 여기에 다양한 모습을 표시해놨던 의비전, 개미 의자에 코비자거든요. 이런 돈들이 있었는데 이걸 반량전이라고 하는 걸로 통일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엽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모양이 만들어진 게 진시황이 화폐 통일을 했기 때문이죠. 도량형도 통일하고 문자도 통일하고요. 그래서 진나라에 이렇게 글씨체 이런 것들을 왜 전서체로 이렇게 좀 통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망 정비, 도로망을 건설한다. 무슨 말이냐? 중앙 집권을 하려면 전국 도로망을 다 하나로 통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도와 지방을 잇는 도로망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도로망을 진나라의 길이라 해서 진도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가 사상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법가 이외의 모든 사상은 다 탄압합니다. 그래서 법가로 사상을 통일하려고 했죠. 대표적인 사건이 분서갱유,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 선비들을 묻어버린다 이런 뜻인데요. 꼭 필요한 백성들의 삶에 필요한 뭐 의학서적이라든가 점을 치는 그런 책, 그 다음에 농업에 관한 책, 그 다음에 진나라의 역사서 이런 거 빼고 뭐 법가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된 거 빼고는 다 불질러 버리죠. 그래서 많은 유교 경전들이 불태워진 것이 이때입니다. 그 다음 이제 흉노를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아내는 거, 흉노를 토벌해서 만리장성을 축조하죠. 흉노를 몰아내고 이제 그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만리장성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토목공사인데 이것도 실은 각 나라들이 흉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장성들을 조금씩 만들고 있었는데 그걸 연결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북부까지 진출을 하죠. 이 진나라가 좀 오래 갔다라면 아마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을 한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진족이라고 불렀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형벌, 법가 사상이니까요. 대규모 토목공사로 백성들은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승 오광이라고 하는 농민들이 자신들이 그 토목공사에 동원됐는데 큰 비가 와서 가다가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죠. 근데 당시로서는 진나라 법에 따르면
그 기한을 어기면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이래 죽으니 저래 죽으니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차라리 봉기라도 일으키자 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중국 최초의 농민 봉기라고 기록된 진승 오광의 난이 일어나죠. 이게 기원전 209년. 이때부터 이제 시작돼서 전국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진나라는 기원전 206년에 멸망하죠. 대규모 토목공사하면 만리장성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방궁이라고 화려한 궁궐이죠. 나중에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고조가 싸우게 되는 초안지, 그걸 배경으로 한 게 초안지 아닙니까? 요런 와중에 이 아방궁을 항우가 불태워버리는데 이 불타는 데만 몇 달이 걸렸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 결국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싸움에서 승리한 한 고조 유방은 군연제 대신에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군국제는 군연제가 지방에 36개의 군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직접 파견한 것과 달리 가까운 지역은 황제가 그 관리를 임명을 해서 직접 통치를 하고 직할지로 두고 나머지 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은 제후들에게 뭐 세습을 시킨다거나 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연제와 봉건제를 좀 절충한 겁니다. 수도와 그 근처 지역은 군연제로, 좀 먼 지역은 봉건제로 다스리는 거죠. 하지만 이건 계속 갈까요? 일시적일까요? 중앙 집권이 완성되려면 저 멀리 있는 제후들의 나라들도 직접 통치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리장성까지 쌓아가면서 중국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던 흉노, 이 흉노는 좀 일단은 좀 달래야겠다 해서 물자를 제공하면서 흉노와 평화를 유지했던 게 한고조 유방. 이제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됐다?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게 뭐겠습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되겠고 흉노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임금이 바로 한무제죠. 중앙집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군국제 대신에 군연제를 실시하고요.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고려시대 성종이 최숙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의 무제가 동중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한 거죠. 그리고 대규모 대외 원정을 펼칩니다. 월나라 하면 월남, 베트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월과 고조선 우리 민족도 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한 이유는 흉노와 고조선의 연결을 차단할 목적이었다. 이런 관계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실질적인 배경이겠죠. 뭐 고조선이 남쪽에 있었던 한반도 남쪽에 있었던 진이란 세력과 중국의 직접적인 무역을 가로막고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건 어디까지나 핑계인 거고요. 그다음 흉노 토벌을 위해서 대월지에 장건을 파견하죠. 장건이라는 사람을 파견합니다. 장건은 물론 대월지국과 동맹을 맺는 데는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그 길로 이제 비단길이 개척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 원정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재정이 아무래도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소금과 철을 전매하는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실시합니다. 국가 재정을 좀 확충하는 거죠. 그리고 균수법과 평준법을 실시합니다. 균수법이라는 건 뭐냐? 각 지방에서 많이 나는 물자를 세금으로 거두고 해당 물자가 부족한 지방에다 팔아가지고 유통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니까 균등하게 베풀어 준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골고루 물자를 골고루 유통되게 하겠다. 이런 의미. 그러면서 이제 국가는 이익을 취하는 거죠. 평준법은 여러분들 그 물가 안정책으로 정부에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물자가 쌀 때 사두었다가 비쌀 때 시장에다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 이게 평준법. 그리고 이제 오수전이라고 하는 돈도 주조해서 전국에 유통하고요. 뭐 이런 활동들 합니다. 한무제.
잠시만요. 이 부분은 좀 지워야겠네. 그런데 이제 한무제가 죽고 나서 외척이었던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어, 황제가 되겠다 해서 신황제가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새로운 신자 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한 15년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이 왕망의 개혁은 지금으로 따지면 혁명적,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솔직히 좀 좋은 제도인데요. 귀족들은 싫어하겠죠.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노비 매매도 금지합니다. 근데 결국 이 왕망이 15년 만에 이제 무너지고 후한의 광무제 한나라의 황족이었던 광무제에게 패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광무제는 한나라를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후한이 성립되는 거죠. 처음엔 농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유교를 장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가 다시 부활돼서 약 200여 년 가까이 가다가 외척과 환관 등의 발호 이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농민들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지방의 호족들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농민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농민들이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결국 그 장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그 누런 두건을 쓴 무리들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한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220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기원전 204년, 202년, 206년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4년 동안 싸움을 거친 다음에 202년에 만들어졌던 한나라가 기원 후 220년에 멸망한 거니까 약 400여 년 가까이 지속이 된 거죠. 400년이 좀 안 되게 지속이 됐네요. 물론 중간에 왕망이 한 15년 정도 나라를 바꿔놨으니 그래서 왕망의 시기를 계기로 그 앞을 전한 그 뒤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좀 잠깐 살펴볼게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한나라는 이 전한, 장안, 지금의 시안이죠. 여기에 수도를 삼고 발전하다가 왕망에 의해서 망하고 신나라가 15년 정도 유지됐다가 이제 후한 광무제에 의해서 지금의 낙양, 로양, 나급에 다시 수도를 잡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00여 년 가까이 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한무제가 즉위했을 당시의 한나라 영역은 한무제가 본격적인 대외 원정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 정도였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한무제가 남월까지도 정보를 하고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남월까지 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첫 나라였던 고조선도 멸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흉노하고 싸우기 위해서 원래 월지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에 여기 있었는데 흉노에게 밀려서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 간 대월지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장건을 파견해서 장건이 동맹을 얻자고 대월지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 실패합니다만 장건은 가면서도 흉노에게 한번 잡히고 오면서도 흉노에게 또 한번 잡히고 결국은 돌아왔죠. 원래 갔던 그 소정의 목표였던 대월지와의 동맹은 실패했지만 이 길이 이제 비단길이 개척됨으로써 그 이후에 주요 동서간의 무역로로 활용되게 됩니다. 흉노는 진나라 때에 이어서 한나라 때도 막강한 세력을 발휘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갔고 이걸 막기 위해서 진나라는 대대적인 토목공사로 만리장성까지 쌓았다. 네, 확인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나라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빨리 해야겠네. 한나라 때는 농업 생산력이 더욱더 증가하죠.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고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 세력인 호족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호족은 중앙 귀족에 대비되는 용어입니다. 지방의 토착 세력.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역사에서도 지방 세력을 호족이라고 부르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세력가를 의미합니다. 많은 노비와 대토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향촌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애들이 이제 중앙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걸로 바꿔야겠네요.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향거 리선제 선자인데 지방의 호족과 그의 자제들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는 제도입니다. 향촌에서 청거받은 관리를 선발한다. 지방의 지방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해줘요. 지방관과 지방의 유력자가 관내 인재를 중앙에 추천해주면 그 사람들을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 과거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중앙 관료로 진출을 했던 거죠. 유학을 이용해서 황제의 권위를 강화하고 뭐 한무제 때 그다음 화의사상 자신들만 중화 문명국이고 나머지는 이 오랑캐다라는 사상을 이용해서 주변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죠. 그리고 중앙에는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 박사라고 하는 요즘으로 따지면 교사들이죠. 선생들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유학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랬다가 원래 이 진나라 때 유학이 한번 완전히 박살났지 않았습니까? 분서 갱유 사건으로 다 불질러지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학을 보급하려면 유교 경전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교 경전을 다시 만들어야죠. 그 불타버렸던 책들 좀 남아있던 것들을 짜집게 하면서 자구해서 이 경전의 뜻이 어떤 거지? 본래 뜻이 뭘까?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훈구학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훈구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후한 초에 사막기를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때까지는 굉장히 크게 유행하지는 않았고요. 불교는 위진 남북조 한나라 무너지고 나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역사책도 쓰여지게 되는데요. 사마천의 사기, 반고의 한서 등이 대표적인 거죠. 종이 만드는 기술은 채륜이라고 하는 사람, 후한의 채륜이 제지수를 계량해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켜 갔습니다. 더욱더 발전시켜 가서 종이가 널리 보급됐고요. 종이가 보급된다는 건 결국 학문과 사상의 발달을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진나라 한나라까지 중국의 핵심 그 한족 문화권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후다닥 세계사 6번째 시간